조금 특별한 새 누나들과 하는 솔직하고 쿨한 대화 들어볼래? 누나 파티. 여친이 자기야 어디야? 하고 물으면 올바른 답은? 나 자기 기다리고 있지 언제나. 싫다. 남자라고 남자. 그러니까 남자가 애기 음성 그러지. 변조 좀 해. 이렇게 해야지 남자가 얼마나 귀여운데. 그래. 와이프가 오늘 있었던 모임 이야기를 하면서 옆집 여자 험담을 할 때 바른 대응법은? 아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가 천사니까 참았네. 애교로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남자도. 네. 와이프가 옷장을 열고 입을 옷이 없네? 하면 바른 대처 방법은? 쇼핑할까? 우리 자기 격을 살리는 옷 구하기가 쉽지 않지. 네. 내 여자 사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누나 파티가 알려드립니다. 근데 너무 웃긴다. 왜? 너무 바른 대답 아니에요? 너무 바른 대답만 하고 있어서 어. 나 이제 드디어 다시 근데 이렇게 안티팬들 바른 정답이 나와 있는데 남자들이 못한단 말이야. 내가 모른단 말이야. 내가 하면서도 소름 끼쳐. 너무 싫다 지금. 네, 소름 끼치는 오늘도 누나들이 다 알려줄게요. 방법을 여자 사용 설명서 까고 탈탈 털어보는 그 남자의 속마음. 까탈남 출발. 요즘 누나 파티 아는 동생에게 소개를 받아 듣기 시작했어요. 오. 집안일 할 때 들으면 외롭지 않고 혼자 사는 친구가 소개해 주더군요. 함께 수다 떠는 것 같아서 늘 즐겨 들어요. 저는 퇴직한 남편이 미운 언니예요. 저는 결혼한 지 22년 차. 매일 아침, 점심, 저녁상을 차린 지 22년 차. 어디 이야기하면 다들 요즘 나 같은 사람이 있냐 신기해합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해서 회사 옆에 집을 두고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 와서 뭐래요? 뭐, 우리 왜? 아빠네 우리 아빠야. 이런 사람 요즘도 있어? 우리 집에 아빠. 와서 먹습니다. 있어. 퇴직 전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저녁엔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밥 먹여서 보내는 게 당연한 거고요. 퇴직 후에는 골프에 빠져서 골프 치고 꼭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럼 기본 4명상은 꼭 차리는 거지. 친구들 사이에 제 음식 솜씨가 소문이 나서 우리 집 저녁 먹으려고 골프 약속을 잡는다나요? 아유 진짜 확. 오십견이 와서 팔도 못 들고 관절염이 와서 손가락도 아프고 온몸이 성치 않은데 아프다고 하면 여자는 나이 들면 아플 때가 많아 하면서 푸념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식하자는 말은 안 합니다. 아들, 딸 둘 있는데 딸은 아빠 닮아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유학 가서 한국을 안 옵니다. 그나마 제 맘 알아주는 아들이 가끔 외식하자고 저를 불러내서 구해줍니다. 하루는 아들이 10시 넘어 들어가자고 그러면 배고파서 드시고 계실 거다 해서 늦게 들어갔죠. 거실에 망부석처럼 앉아가지고 기다립니다. 제가 밥상을 차려줄 때까지 오래 기다린 게 자랑인 것 마냥 자기 같은 남편 어딨나요? 와이프 아들 데이트한다고 밥 안 먹고 기다리는 자기 같은 남편은 세상에 없을 거라면서 진짜 찾아. 없길 없네. 보라고요. 네. 아우 진짜 확 눈치 없이 이 아우 진짜 확은 사연에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치 없이 차려준 밥상 다 받아 먹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밥상을 엎어버리는 드라마가 자꾸 생각이 나서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왜 함께 외식을 나가지는 않냐고요. 밖에 음식을 싫답니다. 조미료도 그렇고 식당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남의 손 닿은 거 자체가 싫다고. 요즘 TV에 깔끔한 남자들 나오죠. 그 남자들처럼 깔끔을 떨고 코로나가 와서 전 국민이 깨끗해져서 좋답니다. 제 남편 삼식이 말고는 제 남편이 삼식이 말고는 가정에 충실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나도 은퇴하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생 고생한 제 노고도 알아주고 남편도 속 안 상하게 할 수 있는지 방법 없나요? 제 남편 어찌할까요? 나 이런 사람 안다? 삼식남? 우리 엄마랑 하나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네. 혼날 텐데. 네. 우리 고모부. 고모부? 우리 둘째 시도 남편. 이 주변에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난 그래서 너무 익숙하네. 아니 저희 아버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반신불수셨다고. 그래서 삼식이가 삼식이네요. 아니라 아예 안 나가셨어요 집에서. 그래서 저는
이 삼식이의 개념이 잘 없죠. 그냥 저희 아빠는 정말 칼같이 출근을 해요. 근데 신문사를 하셨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면 점심시간 때 집으로 들어가. 아, 왜 그래? 근데 더 웃긴 거. 왜, 아니, 엄마가 왜 집에 있는 거야?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엄마도 엄마도 가게가 있어. 미용실 하셨잖아. 근데 엄마가 들어가 집에 가서 그걸 해주고 와. 그건 그래. 나는 엄마한테 그랬어. 엄마 잘못이다. 근데 캐리 누나도 그렇게 똑같이 하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시면 그치. 점심에 들어가서 밥상 차리고 나오더라고. 맞아. 남편은 그게 말고. 배운 대로 하는 거지. 남편은 말고. 아유, 그거는 남편은 남편이 또 차려주잖아. 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저는 이제 제가 이사를 하니까 이 5, 60대 5, 60대도 아니죠. 60대, 70대 저희 앞집 선생님이 80대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분은 퇴직을 하셨고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분도 퇴직을 하셨는데 신식 여자들의 그 시대에 살았던 여자들의 신식 여자들 이것도 여자들이 집안에 돈이 있으면요. 돈을 안 섞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더만요. 이를테면 제가 아는 선생님들 중에 70대 가까우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앞집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남편한테 자기 통장을 같이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지금도 남편과 자기 통장은 따로고 그리고 집 월세를 받는 것 관리하는 거 전부 그 선생님이 하신대요. 그리고 그 돈은 누구 거야? 그 선생님 거지. 그리고 남편이 이제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만 있으려고 하길래 사무실을 차려줬대요. 친구들하고 법률 상담소라도 하라고. 그래서 본인이 그 와이프들 저기 4명을 모아가지고 와이프들끼리 십시일반 걷어서 법률 사무실을 차려주고 국기원 기원 가느니 여기서 노는 게 낫지 않겠냐. 갈 데 없지 않냐. 집에 있으면 귀찮지 않냐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삼식이를 안 만드는 방법인 거죠. 그랬는데 들어서 먹으면 어떡해. 야. 사무실까지 만들어줬는데 집에 와서 밥 달라고 그러면 그럴까?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저희 아빠의 그런 게 저는 어렸을 때 커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컸거든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돼서 생각을 하니까 제가 이제 시집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근데 또 제가 가까이서 우리 고모부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신우 느낀 게 있어요. 언니는 너무 힘들어해. 언니는 좀 그냥 해먹어, 뭐 사먹어 이렇게. 언니 너무 힘들어. 바빠 죽겠고 뭐 김장을 하든 뭘 하든 그래도 밥을 차려줘야 돼. 너무 힘들 것 같아. 어쩔 때는 막 저녁만 두세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들어오는 시간, 그러니까 언니는 딱 병적으로 5시 반이면 저녁 지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본이 마음이 급하대. 그래서 뭔가를 해. 근데 그 시간에 들어오면 누군가 먹는 거야. 안 들어오면 언니 혼자 먹겠죠. 그럼 한 상 차렸어. 조금 있다가 다 먹었는데 남편이 들어온다고 쳐? 그러면 그때 그걸 또 차려드리는 거야. 그런데 또 아들이 왔어? 그럼 아들도 차려주는 거야. 그럼 좀 이따 아들이 간식 달라면 간식 차려주고 또 아들이 일찍 와서 일찍 먹으면 일찍 차려주고 나중에 간식 또 차려.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하냐고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 몇 번을 거기 있다고 냉장고에 그러면은 찾다가 막 우르르 다 떨어뜨리고 뭐 어디 있는데 못 찾는다는 거지. 라면 하나를 삶아도 막 냄비 어딨냐, 물은 이만큼 넣냐, 그럼 파는 그러니까, 언제 넣는 거냐, 뭐 귀찮으니까. 스프 지금 넣어도 되냐. 비켜! 그럼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나는 제가 이제 제 3자 입장으로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빠도 제가 지켜보고 그리고 뭐 아빠야 최근에 지켜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빠를 못 보지만 제가 이제 시집가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를 놀러 갈 때마다 이상하게 엄마 아빠를 계속 이렇게 그치, 보게 되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저런 성격이 있었나? 원래 저랬나? 막 이런 걸 보게 되면서 느낀 게 있어. 아빠는 제가 딱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요. 제가 아빠가 만든 부대찌개를 되게 좋아해요. 맛있겠다. 아빠가 요리를 되게 부대찌개. 잘해요. 미식가예요. 그런데 왜 아빠는 항상 엄마한테 요리를 시켰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아빠가 왜 나만 가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줄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아빠는 음식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엄마한테 사랑을 받는 시간이구나, 그게. 그릇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그 시간이라 생각하는 거고 내가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밥을 차려주니까. 근데 제가 가서 느꼈을 때 아빠가 내가 오면 아무것도 안 해줘도 꼭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빠가 요리를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야. 아빠 요리 잘해요.
미식가야. 아빠 요리 잘하는데 내가 아빠 거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아빠가 해주는 거 좋아해요. 딱 두 개. 어죽, 그러니까 이게 그 김치죽 같은 거. 이건 충청도뿐만 아시는. 충청도죠. 네. 어죽하고 그 아플 때 생각나니까. 그리고 그다음 딱 그거예요. 아빠가 해주는 그 저기 그 부대찌개. 근데 아빠는 내가 이렇게 서서 이 당면을 끝에 넣을 때 그게 퍼질까봐 내가 거기 서서 막 먹거든요. 저는 서서 그냥 후루룩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걸 그렇게 퍼서 먹지라고 말을 쓰면 하시지만 그 흐뭇한 표정. 너무 좋아.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음식을 해주는 걸 저렇게 기뻐한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음식을 해주는 건 아빠한테는 그치. 사랑을 받는 거라 생각하겠구나라는 게 한 표였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고모도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멀리서 저랑 신랑하고 멀리서 봤을 때 제3자로 봤을 때 언니는 너무 싫지. 힘드니까. 근데 고모부는 굳이 또 골프집까지 나가서 먹고 들어와도 되는데 집에 와서 먹어.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집에 와서 시켜 먹어도 집에 와서 시켜 먹어. 신기하지 않아요?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집을 되게 좋아해서 집에 계속 계신 분도 아니야. 그러니까 보면은 뭘까 했더니 역시 가족 그게 본인이 생각해서 느끼는 사랑인 것 같은 거예요. 내 친구 남편 중에도 골프하고 꼭 집으로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는 안 해. 연희한테 초대돼 큰일 나지. 이게 보면 그런 거지. 내 친구 예쁘거든요. 그리고 음식 솜씨가 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니 여기서 좋아. 사회생활을 그 언니도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자들이 약간 밖에서 이렇게 어깨 뻐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난 이렇게 예쁜 와이프가 매일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줘 라는 말을 그냥 한 번 초대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회자되는 거지. 아우 그때 형수님이 해주신 그거 너무 맛있고 형 나는 너무 형이 부러워요. 막 이런 걸 계속 듣는 게 남자들 낙이다. 그치 좋은 거지. 그게 왜 트로피 와이프처럼. 응? 근데 그거를 하는 만큼 또 본인들이 이렇게 받는 게 있잖아. 그거는 그 사회생활을 받는 베네핏일 테니까 그럼 와이프한테도 좀 한두 번 하고 저는 사실 저도 옛날 사람이라 저는 그 집으로 사람들 오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사회생활을 하면 그런 걸 해주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게 그 여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음식하는 것 자체가 완전 노동이거든요. 설거지 막 이런 거 있지. 그럼 이제 식기세척기도 사주면 좋을 것 같고. 안 쓰게 되지. 어? 우리 네. 있는데도 안 쓰게 되더라고. 아 그래요? 덜 깨끗해. 그럼 우리 집에 갖다 주세요. 네. 그 뜯어가 그러면. 붙어 있는 거 뜯어가. 그러나요? 그런 약간 내가 이만한 걸 해줘서 너무 고마우니까 나 이런 걸 해줄까 하고 또 선물을 하면 싫어하겠다. 나한테 설거지를 또 밥을 그거야. 얼마나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고 되게 그러네. 편하게 해주려고 뭔가를 해주는 선물이 남자들이 밥솥 싸주고 이러면 여자들은 굉장히 그거는 진짜 나를 아예 음. 그냥 평생 식땡이로 식모로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럴 것 같네. 제 주변에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숙을 하셔가지고 이 삼시세끼란 개념이 이게 늘 아버지가 얻어먹는 거죠.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그러니까 딱딱딱지 정해져 있고 아침에 하숙생들 먹기 전에 아버지 밥상 딱 드시고 아버지는 그 운동 나가시고 그리고 애들 막 먹고 이제 나가면 그때부터 빨래 청소 시작하시고 그리고 점심 때는 아버지랑 둘이서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드시고 그리고 저녁 때는 또 하숙생 외에 우리 때는 그거 있었어요. 이부제 해가지고 이부제가 아니구나. 야간 자율학습. 그거 하는 애들이 저녁 두 끼를 싸가지고 오면 밥이 차가워지잖아. 그러니까 극성 엄마들이 주변에다가 밥값을 주고 밥을 좀 해달라고 밥을 가서 먹을 수 하는 있게. 친구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 식당 역할까지 엄마가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은 걔네들 오기 전에 아버지 밥상 드시고 그리고 우리 걔네들 먹고 그리고 치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에서는 삼식이란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하루 종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었구나. 아이고. 이런 거지.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던 거를 그러니까 저도 어렵지 않은 편에 속하잖아요. 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퇴직하고 저 친한 언니가 본인도 퇴직을 했고 남편도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놀리느라고 그랬거든. 이제 형부 매일 봐야 되겠네. 좋겠다. 옛날에 그 싱글 침대 겹쳐 잔다는 부부. 그 부부가 겹쳐 잤다 나도 떨어뜨려놨다며. 그 부부가 원래는 주말 부부였거든. 그러니까
둘 다 퇴직을 하니까 응. 함께 있게 되는 거야. 음, 한 집에. 음, 그래서 나는 되게 피곤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 올린 거지. 음, 이제 삼식이 되시겠네.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음. 삼식이가 무슨 소리냐고. 음. 우리 그분이 그 뭐 장군님이시지. 새끼 차려 드려야 되는 그런 장군님이시지. 처음에는.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뭐 한 1년 가니까요.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외국 나가 있던 아들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집은 아침, 점심, 저녁 거기에 간식. 언니가 요즘 집 밖에 안 나간대요. 못 나가는 거지. 안 나간대요. 본인 말로. 못 나가는 거지. 못 나가는 거지. 야. 그리고 또 뭐 워낙 또 이것저것 좋은 것만 드시니까 이게 안 하던 사람이 하는 것도 문제인데 22년 했으면 저기 남편도 퇴직을 했으니까 와이프도 퇴직할 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퇴직해야지. 이게 직장으로 보면 그 끊임없는 평생 노동인데 남편은 퇴직을 했는데 와이프는 죽을 때까지 퇴직을 못 하는 건가? 그래서 내 방법은 나는 벌써 솔루션이 있어. 내가 이런 이거에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닌데 적용되는 케이스가 아닌데 미국에서 어떠한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내 어렸을 때 놀러 간 집에서 그 엄마가 나 어렸을 때라면 지금 벌써 지금 몇십 년이 된 거야. 근데 뭐 그때도 그래 봐야 그렇게 20년 지났어요, 뭐. 네. 뭔 소리야? 왜 한 이러세요? 30년 지났어.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 집 놀러 갔는데 거기서 걔네 엄마가 한 행동을 보고 저는 진짜 배운 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해를 못했어. 사실 왜 저러는 거지? 저게 무슨 뜻이지? 이해 못했어. 되게 오랫동안 내가 그 사람의 나이가 될 때까지. 내가 그 사람의 나이가 되면서 그 상황에 힘들어 보니까 저 사람 마음이 저거였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나는 우리 슌우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줬거든요. 슌우한테 이 방법을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슌우가 그냥 딱 그 방법 안 통할 거야라고 본인이 딱 그냥 생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론 내리는 게. 나는 그게 되게 그럼 바뀔 수가 없어. 이게 누군가는 불편한 상황을 습관화 시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불편한 상황이 계속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아는 저기 남자분 중에 와이프가 갱년기를 겪을 때 자기도 같이 갱년기를 겪은 거예요. 근데 되게 점잖으신 정말? 분인데 드라마보다 눈물이 왈칵 나고 막 이랬대. 근데 어디서 났냐면 생선을 계란찜을 자기가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매 식탁에 계란찜이 한 개씩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계란찜이 그렇게 맛있더래. 그래가지고 퍼먹기 시작했대. 근데 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계란찜을 한 그릇을 다 퍼먹은 거야. 근데 마지막 숟가락 딱 뜨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탁 치면서 그럼 막내는 뭐 먹으라고 그 나이에 자기 혼자 좋아한다고 그거 혼자 독식하냐고 그러고 혼난 거야. 작작 먹으라고. 근데 숟가락을 놓고 방에 들어가서 울었대. 그치. 먹는 걔도 안 건드리는데 먹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그 캐리너가 얘기했듯이 사랑받았다는 그 느낌에서 갑자기 이제 막내보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거잖아. 와이프가. 그게 너무 서럽더래. 그래서 아이씨 돈 벌어가지고 저 새끼들 다 내가 키웠는데 이제 와이프마저 내 계란찜 하나를 못 먹게 한다고. 아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살짝 혼자 울었는데 와이프가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계란찜을 한 그릇씩 준대요. 그게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면은 챙겨주신 건가 봐요. 그랬더니 아닐걸요. 우리 아들들 먹으라고 내가 못 뺏어 먹게 하려고 그런 걸걸요. 딱 그러시더라고. 근데 아니야. 그거는 여자의 마음이면 못 먹게 할 거였으면 하나 만들어서 이쪽으로만 두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 챙겨주고 싶으니까 하나씩 주는 거지. 저는 먹을 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랑이 되게 고픈 남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사연도 퇴직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연세가 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저희 아빠도 그렇고 우리 고모보다 나이가 젊으신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50대 넘었으니까 이쪽 때까지 있는 분들은 엄마, 와이프 집에서 요리 나 기다려주고 맛있는 거 차려주고 이거 약간 로망들이 다 있으실 때였잖아요. 그 시대가. 그쵸.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그게 이게 그 삼식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약간 이게 폄하 발언이기도 해. 맞아. 아버지 어머니 뭐 다 가족들은 다 삼시세끼를 집에서 먹었지. 차려주면 어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었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예전에 보면 50년대에 Honey, I'm home 이게 주된 얘기였어요. 남자가 딱 들어오면서 Honey, I'm home. 여보 나 집에 왔어 이거야. 그러면은 부엌에서 여자가 막 대면서
하니 하고 딱 들어와서 뽀뽀해주고 남자 모자 딱 걸고 자켓 받고 우리 한국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음. 안사람 일을 하고 이렇게 밖에서 돈을 벌어 오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오랜만에 영키. 네, 오랜만에 영키랍니다. 네. 오랜만에 영키입니다. 네네. 이렇게 한 가정에 집에서 하우스와이프의 반대말인가요? 그러면? 그쵸. 하우스와이프는 응. 집에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러면 남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음식 이름이 들어가. 나는 이게 삼식이라는 말 자체가 애정 담긴 말인 것 같기는 해요. 여자들이 근데 만든 아유 거잖아. 징글징글해 막 이런 거긴 한데. 근데 징글징글해 하면서 같이 있고 싶잖아. 그러니까 아닌가? 그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 친구 어머니도 이런 케이스 중에 하나거든요. 어머니도 여태까지 일을 하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셨어. 근데 아버지는 아직 일을 다니셔. 근데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에 다시 밥을 먹으러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태까지는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갔었으니까 상관이 없었어 여기가. 점심에 들어오든 말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이 회사하고 가까우니까 점심에 뭐 자러도 들어왔었고 저기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쉬러도 들어왔었던 건데 지금 그 집에 엄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겹치기가 되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밥을 해주는데 신경이 쓰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혼자 편히 쉬던 공간이 없어진 거야. 근데 양쪽 다 팽팽하게 자기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지려고 해. 엄마는 곧 죽어도 밥을 차려줘야 되겠는 거야. 그거 안 하면 되잖아. 근데 이 오기와 집념이 있으시더라고. 그럼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그 어른들의 그 부부라면 그리고 그 남편과 와이프에 대한 예의라면 막 이런 거 합리적이지 못하고 내가 힘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할 건 하고 욕 먹자 뭐 이런 분위기가 그 두 분한테 팽팽히 존재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버지가 그냥 나 점심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이러고 한마디만 해주던가. 이분은 그게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다 얻어먹는.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런 남편이 어딨어. 이걸 또 다른 쪽으로 풀이해보면 와이프 음식이 먹고 싶어서 끝까지 배고파도 참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남편이 난 너의 어딨어. 정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난 너의 정성을 받기 위해 배를 쩔쩔 굶으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게 남자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얻어먹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삼시세끼를 이제 일도 안 하는데 우리가 노년을 함께 보내는데 나랑 적어도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이렇게 봤었던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같이 얼굴 함께 보고. 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에 앉아 있는 건데 그게 자기가 요리를 못하고 음식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여자한테는 그냥 부담감만 되는데 되게 좋은 케이스가 또 하나 있어요. 양현 선생님네 커플. 거기는 선생님도 이제 바쁘시고 그 선생님의 사부님도 바쁘세요. 그런데 꼭 사부님이 설거지를 해요. 저희는 요리를 했으면 안 한 사람이 설거지예요. 그 약간 이런 부분 있지. 지나치게 내가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을 남편 쪽에서 약화시켜주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설거지를 그러니까 양현 선생님은 우리가 가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왜요? 그러면 그 저기 계신 분이 그 설거지 마음에 안 들어 한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깐깐하신 분이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부님이 머리를 쓴 거야. 선생님이 모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방법에 왜 그거 지난번에 그거 있잖아. 저기 캐리 누나가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구나. 옆집 선생님이 얘기하셨구나. 며느리가 와서 설거지를 하면 네가 하면 들어오니까 내가 한다 이러고 못하게 하신대. 근데 나중에 설거지를 다 치우고 나서 내가 네가 한 게 들어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너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처럼 양현 선생님 사부님도 그거지. 내가 그거 당신이 하는 거 더러우니까 내가 할게.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는 내 담당이니까 차리는 것만 해. 이렇게 업무 분담을 하는데 이 책임감 강한 여자에게 손을 놓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그걸 용납하지 않겠어라는 말을 해주는 대사였던 것 같아. 그래서 야, 이 방법 괜찮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제 이 22년 동안 봤던 밥상을 차리지 말라고
할 의도는 없어 보이죠. 이 일까탈람은. 나는 이게 서로 좋게 끝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할 수 있어 이거. 근데 이걸 저는 그 미국에서 봤던 그 형태로 가면은 나는 가능할 거라 생각해. 벌써 솔루션이 나와가지고 네. 지금 입이 근질근질 하시니까. 솔루션이 너무 길어. 길게 얘기를 해야 그래? 돼서.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광고 듣고요. 빨리 우리 오케이. 쾌리 누나의 솔루션 들어보겠습니다. 피부 건강만큼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는 참머스테일의 호호바 오일. 이 발림성과 마무리감 정말 오일 맞나요?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머스테일 호호바 오일로 올인원 피부 관리를 시작하세요. 네이버에서 참머스테일.co.kr을 검색하세요. 누나 파티가 쇼핑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힘드셨다면, 힘든 나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누나파티닷컴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에게 힐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나파티닷컴에서 만나요. 대체 불가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대체 불가 매력적인 새 누나의 잔소리 누나 파티. 네. 우선 꼬리 내주셔야 돼요. 예, 꼬리는 이분이 그 까탈한 사람이라 할 수가 없으냐. 이분은 그냥 네. 그거야. 사랑을 이거로 먹는 거야. 나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난 사랑을 먹는 거야. 왜 와이프는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즐거워하겠지? 살찌면 나는 사랑 무게네 그러면. 약간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 맞아. 정말 많아요. 야, 그래서-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줄 아냐? 이런. 나중에 물어보면 그런다. 너 내가 안 먹으면 서운할 그래. 뻔했지. 솔직히 아니. 전혀.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꼬리는 이게 너무 해결하기가 반대로 쉬울 수도 있다 싶어서 난 3개. 3개인데 제가 아까 이 방법이 따라 자꾸 얘기를 했던 게 이게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어렸을 때 봤었을 때 내가 나중에 나도 결혼을 해서 나 저래야지. 나 약간 그렇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이제 미국이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걔네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미국은 그때 학교 끝나면 오후 2시 반, 3시 이래요. 그러면 이제 걔네 집에 왜 가는지도 기억도 안 나. 그냥 가서 놀고 뭐 하는데 어쩌다니까 밥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려고 했다가 저희 몇 집은 살 때요, 그게? 그게 중학교인 것 같아요. 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놀던 중학교 때? 생각 난다. 그러니까 그때였던 것 우리는 같은데. 중학교 때 남의 집 놀러 갈 시간 없었는데. 근데 미국은 야간 자율학습하고 초등학교 막 때부터 다 약간 우리 학교 2시간은 끝난다니까. 아, 좋다. 그래서 갔는데 우리는 엄마가 집에 와야지만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우리가 더 많이 했는데 왜 우리가 더 딸리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딸려. 그게 왜냐면 주입식 사고 방식이라. 그렇지. 자꾸 말 돌릴 거지 이렇게. 어. 네. 방해하느라고. 우리 엄마가 보통 10시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밥을 줬단 말이에요. 응. 그럼 우리는 정말 모이 기다리는 새들처럼 이렇게 오면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밤 10시에? 엄마가 문을 8시쯤 닫고 뭐 청소하고 오면 와서 또 정리하고 하면 10시쯤 밥을 사랑을 먹었어. 기다린 거야? 약간 그때까지? 그래서 난 그게 정성인 줄 알았어. 근데 얘네 집에 갔더니 얘네가 한 5시, 6시쯤에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엄마가 엄청 바빠. 엄청 바쁘게 막 착착착 막 해. 그래서 하다가 I'm off 이랬어. 여자가 그 아줌마가 그래서 I'm off 그래서 잠깐만 얘는 엄마가 아니었나 보다. 일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 퇴근이야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어디 가나 이랬다가 그게 아니라 어디 가지도 않아. 그냥 I'm off 했어. 그러면은 이제 퇴근한 거야. 뭐지? 저 아줌마 여기 일하는 아줌마였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나는. 엄마인 줄 알았는데. 이 엄마가 퇴근 시간이 7시였던 거야. 그러니까 애들 밥을 주고 6시인지 7시인지 하여튼 1시간이 헷갈리는데 하여튼간 그때쯤이었어. 퇴근한 거야 아줌마. 6시였나 보다. 아줌마가 왜냐면 아니라 미국은 엄마가. 퇴근이 6시니까. 근데 하여튼 그게 헷갈리는데 6시인지 7시 하여튼 퇴근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퇴근할 때 어디 가지도 않아. 아직도 내 기억에 그냥 미국은 웬만하면 거실 2개예요. 하나는 패밀리 룸, 하나는 리빙 룸이라고 해서 리빙 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뭐 부엌이나 이런 게 연결이 안 돼 있고 TV가 주로 없고 근데 패밀리 룸에는 TV가 있고 가족 말 그대로 패밀리 룸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에서 이제 키친이 보이고 이래요. 근데 리빙 룸 쪽으로 걸어가셔서 램프 하나 딱 켜고 딱 2 다리를 의자 위에 올리고 딱 책을 읽기 시작하시더라고. 근데 이 친구 얘네들은 너무 익숙한 거야. 그래서 밥을 먹으면 설거지는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물 뿌려서 여기다 넣어놔 이렇게 하는 거지. 디시워셔에 이렇게 넣어놓는 거야. 따라했어. 나도 미국 집이니까 따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걔가 동생인가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막 싸웠는지 울면서 아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갔어. 근데 엄마가 하는 행동에 나는 아직까지 너무 놀라서 엄마가 손을 딱 이렇게 걸면서 I'm off. 퇴근했어 엄마. 퇴근했으니까 투명인간이야. 그러니까 너네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야. 엄마의 시간을 존중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난 그걸 딱 봤었을 때 저럴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근데 이걸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때는 저 아줌마 되게 웃긴다. 뭐 자꾸 오프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저걸 잘 활용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정해져 있잖아. 먹는 시간.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와. 남편 늦게 들어와. 그럼 차려 먹으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 차려 먹는 것도 못 찾아서 그래. 그럼 적어도 찾을 수 있게 그럼 해놓으면 되겠네. 그것만 꺼내 먹게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안 시키고 같이 안 했으니까 습관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 대부분 엄마들 보면 비켜봐! 이러면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알아. 남편들은 한 번만 그 산을 넘으면 돼. 한 번만 비켜봐 소리 들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또 진수성찬 차려줘. 그 걔네 저렇게 해줄까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 미국 엄마를 봤었을 때 느낀 거는 저 아줌마 진짜 오프구나. 이거 확실하게 정말 퇴근했구나.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어쩔 때는 그 남편 딱 들어오니까 자기 친구 만나러 간다고 가고. 내가 걔네 집에서 몇 번 갔을 때만 똑같은 걸 봤어. 똑같은 광경을. 그런데 또 반대로 주말에는 또 같이 놀면서 남편이 설거지해주고 뭐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존중을 느꼈어요. 그 아줌마가 어떻게 보면 하우스와이프인데 하우스와이프는 왜 퇴근을 안 해? 그러게. 그러니까 퇴근을 하셨어. 그래서 막 시간당 계산하고 막 이러면 업무에 비해서 뭐 그렇다는 막 너무 굉장히 많이 이지적인 일하지. 말까지 있긴 한데 근데 그거를 정말 이렇게 이 이게 아줌마처럼 그러니까 할 수 있냐가 문제야. 퇴근을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언니한테도 그랬어요. 신우한테도. 언니 퇴근하세요. 언니 보니까 언니 아침 식사 몇 시부터 만들어요? 7시 반부터 하신대. 그럼 7시 반, 8시 반 그러면 다 치우고 나면 9시 반부터 뭐 10시 반 오이씨 조금 있으면 또 점심 만들 시간이나 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맞다는 거야. 그러면 쭉 일을 한다. 7시 반, 8시 반,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까지는 일부 일을 했어. 5시간이야 그래도. 그러면은 적어도 언니 12시 반 1시서부터서는 언니 자유시간 좀 가져라. 그 전까지는 다른 거 끝내놓고. 그럼 1시서부터는 언니 저녁 몇 시에 시작하냐. 5시 반에 이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면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까지만 일을 해라. 3시간, 5시간, 8시간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한 후에는 늦게 들어오면은 자꾸 간식을 해줄 생각을 하지 말고 퇴근을 해라. 기다리면서 짜증내고 엄마들 또 50 넘어가지고 막 그거 되면은 짜증내는 맞아. 엄마를 보기 싫어서라도 일찍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vicious circle야, vicious circle. 왜 자꾸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도냐는 거지. 그치. 왜 자꾸 악순환이라고 하죠, 그걸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그냥 차라리 엄마가 누가 하나는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내가 되자 이거지. 그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내 몸이 편해지고 가족이 하나가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엄마가 자기네 애들과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았어. 그냥 자기 자신을 되게 존중해준다고 느꼈고 지금 더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내 친구도 내가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 라는 무슨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안 된다고. 내일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엄마가 퇴근했어. 그렇지. 그렇지. 아침 7시 땡치면 그때 물어봐야 돼. 물어보겠지 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는 괜찮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국 엄마는 엄마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우리나라 엄마들은 의무가 곧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의무를 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일하다면 먹지 말라고. 저도 약간 그거에 좀 그렇거든요. 그치, 우리 어머님이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돈 안 하는 벌어오면 것처럼 맞아야 된다고. 하우스와이프 주부가 해야 하는 의무의 끝까지 해야 내가 이 권리를 몽땅 가질 수 있어라는 뭔가를 기부해야 테이크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아주 철저한 거야 엄마들이. 그리고 의무는 맥스화시키는데 권리는 그러다가 한 방에 터져. 내가 이러는데도 니들 자꾸 그럴 거야.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면서 그래야 되나. 나는 요즘에 내가 애가 없는 게 내가 애가 있으면 난 똑같이 그렇게 보고 싶어. 맞아. 엄마 I'm off 이렇게. 예. 난 너무 괜찮은 것 같다는 그게 너무 멋있게 애 보였어. 없어도 하시잖아요. 나는 뭐 항상 오프를 자주 하죠. 네. 저는 스트라이크도 자주 해요. 일을 할 때 저도 이게 비단 지금 22년 동안 밥상을 아침 점심 저녁을 차린 우리 언니의만의 일의 적인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주부라는 게 정말 퇴근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저도 요즘 제가 되게 고민하는 게 그게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사를 간 이유가 서울에 있으면 일을 안 꺼요.
머릿속이 계속 일로만 돌아가는 거야. 주말에도 집에 있으면 음. 일로만 돌아가. 그래서 자꾸 여행을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요즘은 이제 나이 먹어서 여행 다니는 거 귀찮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아예 양평을 가면 아 여행지로 간 거야? 여행지로 간 거지. 그러니까 좀 그나마 음. 주말에 끄는 게 서울보다 용이에요. 아, 이렇게 일중독자가 있었구나. 어. 그게 남편이 생기니까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심했잖아요. 신경 쓸 때가? 저는 일요일까지 일을 했던 음,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새벽 1시, 2시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다가 할 게 없어서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저기 음. 나쁜 점이 뭐냐면요. 일을 놓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일을 안 한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야. 머릿속이 계속. 그것으로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끊고 매짐이 없이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 시간 지켜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점들이 우리 엄마들이 일을 못 놓는 그리고 약간 이걸 책임감과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캐리 누나가 주신 솔루션처럼 우리 지금 까탈람 꼬리는 내줘야 되는데 3개 줬어. 3개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재택근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재택근무. 재택근무 늘어서 더 필요해. 이건.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데 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저는 신랑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너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시간 지켜서 재택근무하는 사람 처음 봤대. 7시 딱. 예, 7시 딱. 저희가 있었던 회사가 10시 출근이었거든요. 그래서 퇴근이 7시예요. 근데 제가 정확히 10시에 들어가면 딱 앉아서 일을 해. 그리고 점심시간 때 딱 맞춰서 점심을 정확히 1시간 딱 먹고 다시 딱 일을 해. 중간에 화장실 몇 번 가는 거 외에는 정말 딱딱딱 앉아 있어요. 딱 신랑이 오더니 그러더라고. 네가 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재택근무 다 너처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해야지 회사에서 있어도 난 이렇게 할 텐데 라고 했더니 약간 재택근무하면 약간 자유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재택근무 장점은 화장 안 해도 되고 머리 안 빗어도 되고 머리 똥머리하고 그냥 잠옷 입고 일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뿐이지 일 시간은 지켜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대신 딱 끝나면 너무 감사하게 운전할 시간 없이 딱 그치. 7시 퇴근 집에 없이 왔어. 거실로 쫙 0.5초 만에. 딱 모든 걸 끄고 집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오지랖 누나 말한 것도 맞아. 너무 일과 이걸 다 혼합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걸 못해요. 근데 전 감사하게 한국 와서 제가 해외 걸 한국에서 많이 하다 보니 얼굴을 못 보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튼 원하지 않던. 그런 걸 하다 보니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못 놀아. 계속 일 때문에 물려다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우리 엄마들은 다 재택근무하고 있는 거야. 그치. 집에서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퇴근하자는 거지. 계획을 내가 짜야 되는 거. 그거를 존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 집에서 일하는 게 눈에 안 볼 때는 일을 많이 안 한 것 같겠지. 애들 다 앉혀놓고 남편하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고 한 번만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그 이해가 잘 안 되면 내가 내일부터 딱 하루만 손가락 까딱 안 해볼게. 그거 싫다고 또 사람들이.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남들이 아니라 내가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못 참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내 몸이 피곤한 거야. 내가 누누이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저희 엄마가 해준 명언이 있다고. 머리가 나쁘면 몸이 피곤하다. 우리 엄마가. 차라리 머리가 좋은 애가 되라. 나 그래서 이렇게 몸이 편한 거야? 요즘 몸이 너무 편해. 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엄마의 그 얘기가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 신랑도 그걸 되게 잘 써먹어요. 장모님이 항상 그랬지. 머리가 나쁘면 몸이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머리를 잘 쓸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 내가 이렇게 이해 스트레스 못하지 받고 않아. 힘들다는데 맞아. 이해를 안 해주겠냐고. 그리고 내가 밥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주겠다는 건데. 이런 거지. 내가 너네 때문에 산다. 이러는 거 정말 스트레스 받잖아. 그거 부담이야. 이게 어찌 보면 한쪽으로 틀면 언니가 자꾸 하는 걸 놓지 않고 한 번이라도 캐리 누나 말처럼 하루라도 비워보고 나 안 하겠다 선언이라도 해보고 근데 이걸 좀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라고. 그러니 이 시간부터 이 시간 내가 항상 하숙집 밥을 해준다. 그때 와서 먹으면 먹고 안 먹으면 네 손에. 우리 엄마가 썼던 방법이 그거예요. 이게 우리 집은 화숙집이잖아.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밥을 안 먹으면 반찬은 계속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국하고 밥은 자기가 떠서 먹으면 돼요. 근데 그래. 이거를 늘 맞추다 보니까 안 나오는 애들도 있고 못 먹는 애들 생기는 그럼. 거야. 그래서 9시까지 반찬을 깔아놔. 그리고 국이랑 저기 밥도 계속 데펴놔. 그렇지만 9시가 딱 지나면 상을 싹 다 치워. 이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애들이 그 다음에 밥 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그리고 밥을 달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와서 그 퍼먹으면 되잖아. 6시까지 이후의 시간에는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이것도 또 자유를 주시더라고. 설거지는 놔둬라. 그래서 근데 아침이 봐봐. 되면 깨끗해져 있는데 내 거 하나가 덩그러니 설거지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우리 엄마라면 애들이 안 하겠지. 근데 이렇게 하숙집에서는 애들이 하게 된다. 왜냐면 내가 이렇게 늦게 먹은 거니까. 근데 그래서 벌어진 일이 오빠들이 식당 와서 놀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층에는 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밥을 못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야식을 자기들끼리 라면을 사갖고 와서 끓여. 그리고 식당에서 왜 우리 한참 이거 유행했거든. 유리잔 이렇게 소리 내는 거. 그 기억이 그 기억이 되게 많이 나. 그래서 오빠들이 한 10시 이럴 때쯤 내려와가지고 부엌에서 막 떠들고 막 얘기하고 밥 먹고 그러고 설거지는 치우고 올라갔던 것 같아요. 10시가 되면 이상하게 라면이 땡겨. 그래요? 네. 10시, 11시. 그거 참 마의 시간이야. 근데 저는 지금 말한 거 너무 공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니까 대부분 보면은 내가 너무 이용당하고 있어. 나의 중요성을 너무 몰라. 아니, 나의 중요성을 내가 몰라. 내가 해준 거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용납해준 내가 잘못일 수 맞아요. 있어요. 내 탓이요. 저는 그럴 때 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가 10시에 밥을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때. 하지만 그 중간에 우리가 먹고 싶잖아. 그럼 우리가 해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어. 우리는 엄마 집에 없었기 때문에 아빠 아닌 이상 우리를 위해서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집에 있는 주말에 엄마가 저희 엄마는 일요일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유, 대단하신 분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엄마가 쉬거나 이럴 때 밥을 차렸어. 주로 엄마가 아침밥을 해줬던 것 같은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하여튼 밥을 차렸어. 밥을 차렸는데 내 남동생이 이렇게 말을 더럽게 안 들었다. 근데 걔가 밥을 이렇게 먹이려면 엄마가 쫓아다녀야 되는 왜 애들 있잖아. 먹이지 마. 가만히 안 먹고 막 쫓아다니네. 근데 얘가 되게 어렸을 때 미국을 들어가서 제 기억도 되게 어릴 적인데 엄마가 한번 계속 쫓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나 봐. 얘 이러다가 정말 삐쩍 말라갖고 얘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엄마가 딱 차렸어. 얘 끝까지 안 와. 미국은 garbage disposal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거지 하는데 그 밑으로 뭐 음식을 싹 버리면 분쇄해서 갈아버릴 수 있어. 그냥 버리는 거야, 미국은. 얘가 하도 안 나오니까 엄마가 음식을 정말 나중에라도 배고파서 찾아 먹을 수 없을 정도 다 갖다 버렸어. 다 버렸어. 싹 다 그래. 갈았어. 잘했네. 왱 들어가고 갈았어. 그 다음서부터 우리 집에는 밥 먹는 시간을 놓친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포인트가 필요한. 저는 여기 7점 정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걸 그러니까 캐리나의 솔루션이 너무 좋은데 20년 동안 이걸 계속 하고 계셨다면 못할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나한테 달렸다고. 한 방이 나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평균 5네, 이러다가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좀 나도 걱정이. 그거야. 사실 이게 나를 바꾸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워. 못 저는 바꿨으면 어떻게 살았을 테니까. 그래서 솔루션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50견 왔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50견이 진짜 아픈 병이거든요. 나 지금 아파. 팔을 못. 나 너무 아파. 진짜 못 들어? 아 정말? 저 50견이 되게 일찍 왔었어요. 그 이유가 어마어마하게 컴퓨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래 같은 포지션 하다 보니 이렇게 옷 같은 거 입을 때 소리 나요. 난리 나요. 여기 아파서. 그래서 한번 아프셨으면 좋겠어. 그냥 이게 그러니까 캐리나의 솔루션은 나 퇴근할 거야 이런 되게 지적인 솔루션이라면 난 좀 내숭 떨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엄마가 너무 아파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그런 일도 없으셨을 것 같아. 아마 22년 동안 아파도 질질 끌고. 왜냐면 지금은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약간 다른데 남은 그거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의견이 일치하진 않아요. 네. 아니 왜냐면 우리 언니가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나 퇴근할래. 나 은퇴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여태까지 고민도 안 했을 것 같아서 맞아. 한 번만 아프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모부가 와서 상을 치르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처형이 이렇게 갈지 몰랐다고. 근데 가만 보니까 내 와이프도 언제 갈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나 잘해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들은
한 번의 충격요법이 좀 세게 먹힐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50견을 핑계 대서 음. 한 일주일만 좀 힘들고 귀찮고 아이씨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겠지만 아들하고 좀 짜서 좀 누워 계시면 그런데 그러면은 이 언니분 성향이라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저의 솔루션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은퇴든 뭐 퇴근이든 그런 건 아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하면 아버지 우리 더 줘야 안 되겠어요. 우리 이제 아침은 우리끼리 해먹고 저녁엔 설거지는 제가 칠게요. 이런 가족 회의를 그때 좀 벌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어쨌든 7점 주고 저기 평균 5점. 엄마 우리 언니가 한번 아팠으면 좋겠다. 어. 안 아프더라도 일부러 아프자. 혹시 아프잖아요. 혹시 나는 아픈 것도 좋은 방법인데 혹시 아픈데 우리 둘째 신우처럼 그렇다면 역시 본인이 벌떡 일어나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아파서 암 수술하셨었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엉엉 울었대. 너무 속상해서 아프니까 이런데도 아니야 우리가 해먹을게 그러면서 찾는데 그러면은 막 이거 흘리고 10점 줘야 돼 10점. 막 흘리고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 언니가 또 성격을 못 참아서 나가서 해준 거야. 무슨 소리냐 결국에 나래니까. 그러니까 이거 10점이야 10점. 이걸 보낸 나는 왜 3을 줬냐면 자아가 강하다는 생각으로 난 3을 준 거예요. 이걸 하시라는 응원의 3점을 준 건데 사실 10점도 맞을 수 있어. 왜냐하면 나밖에 바꿀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요. 이거는 굳이. 남편 잘못도 아니고 아들 잘못도 아니고 사실 이렇게 만든 내 잘못이거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언니 제발 좀 강하게 한번 아픈 척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 불러놓고 난 다음에 한번 아프고 난 다음에 다 불러놓고 너무 죽었다 살았다 하면서 나 퇴근시켜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주라. 저 아는 언니가 퇴근시켜 주라. 저 아는 언니가 갱년기가 오면서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해져가지고 이거 어느 면으로는 내 나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 주장 강해져도 남편이나 아이들이 뭐라고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엄마는 이제 늙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몸 위에서 살래. 그래. 이런 쇼 아닌 쇼를 조금 해주시면 여태까지 몸으로 다 보여줬던 그런 것들이 가족한테는 다 습관화돼 있어서 맞아. 이게 언니가 먼저 내가 아니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리고 내가 아닌 걸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아니잖아. 나도 은퇴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강하게 해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방법이. 강하게 어필을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59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러면 너무 젊으셨어. 네, 너무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50대 여자들을 보면 갑자기 두통이 온다거나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 여자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 생리통, 두통, 뭐 그리고 뭐 팔저림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전부 혈액과 관련된 병으로 가서 갑자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조심해야지.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안에 그리고 엄마 없어지면요. 집안에 풍비박산 나요. 맞아. 예, 예. 그 우리 이 지금 언니의 남편분한테는 저희가 방송을 같이 들어달라는 말씀 못하니까 혹시나 방송 같이 들으신다면 언니 없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우선 굶어.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기 전에 맞아. 얼른 본인도 은퇴를 하셨으면 와이프도 어느 은퇴를 정도는 시켜줘야지. 서로 은퇴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일도 업무 분담이 조금 이제 나도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아침은 내가 차릴게 맞아. 라든지 뭐 몰라 아니면 뭐, 브런치로 나가도 되는 거고. 하기 못해도 어쩔 싫으면. 수 없어.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먹는 밥은 죽어도 싫으시다니까. 그러니까 아침은 본인이 차리시면 좋겠네. 아니 그러니까 가서 네.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네. 솔직히 저희 의견은 이래요. 근데 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주위에서 겪은 거 우리가 뭐 생각해서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우리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부탁하는 거대로 저희 청취자 우린 늘 여러분들께서 틀려요. 네. 좋은 솔루션 있으시면 네. 아시죠? 게시판에 해주세요 댓글로. 네. 게시판도 도배를 해주시면 댓글로 도배를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고 있습니다. 한입에 구름떡 선물 세트, 누나파티 화장품 그리고 호호바 오일에 호호바 오일이죠. 호호바 오일. 참머스테일. 참머스테일의 호호바 오일 그리고 퍼펙트 와이에서 보내드리는 Y존 토너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디로 보내냐면요. 사연은 100% 당첨이니까 사연 주시는 대로 바로 선물 배송됩니다. 네네. 어디로 보내냐고요? 누나파티 @ 네이버.com인데 네. NUNAPARTTTY @ 네이버.com입니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여기까지 누나파티였습니다. 화장품도 다이어트 하세요. 보송 촉촉 파데 착분 우리 집 안심 화장품 참을세요.
호바오일. 이제 전국민 1인 1 퍼스널 쇼핑 시대가 열립니다. 누나들이 직접 고르고 누나들이 직접 쇼핑해드리는 나만의 쇼핑몰 누나파티닷컴. 팟빵과 함께하는 오리지널 ES 프로그램입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zero calorie. 고민도 누나파티에 나누면 캐리 누나가 다 가진대요. 정말.